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병원정책연구원 박관준 연구원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주제는 중소병원 인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센티브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발표드릴 내용은 21년도 대한병원협회와 저희 연구원이 함께 연구한 의료기관 인증 인센티브 개발 연구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고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는 2011년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목적은 의료기관의 자발적, 지속적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인증 제도가 실제로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의료기관 인증 현황을 보시면 전체 대상 급성기 병원 1,789개소 중 인증을 받은 급성기 병원은 326개소입니다. 근데 지정 기준 위에 인증을 받은 급성기 병원은 58개소로 좀 저조하고요. 2020년도 의료기관 인증 누적 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의료기관 중 48%가 이제 신청을 하였는데요. 그중 자율 인증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크게 이제 도움이 되는 인증 제도를 왜 참여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인증 소요 비용 대비 얻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중소병원의 경우 높은 인증 기준이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과도하게 업무가 증가하고 시설 및 장비 구축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병원장 및 경영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였고요. 그 다음에 2주기 인증과 미인증 의료기관의 회계공시 정보를 좀 비교해서 인증을 실제 받은 병원이 안 받은 병원에 비해서 인증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회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익의 손실과 이득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걸 좀 비교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는 의료기관 인증 인센티브 개발을 위한 이제 실증지사로 저희가 중소병원 협회와 전문병원 협의회 이제 이사회하고 총회 때 저희가 직접 가서 병원장 및 경영진 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보시면 종합병원이 10개소였고요. 그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19개소, 그다음에 기입을 안 해주신 분들이 4개소 있었습니다. 그중 33곳 중 참여한 곳은 30곳이었고요. 미참여하신 곳은 이제 3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왜 참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많은 응답이 나온 게 인증 후에 의료기관이 받는 인센티브 또는 보상이 크지 않다. 그리고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해 인력 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된다. 또 의료기관 평가 인증 기준이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추가적인 업무로 직원들의 불만 좀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인증 평가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그다음에 국가 정책 참여 요건 획득을 위해서, 그다음에 기관의 전체적인 시스템 정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등의 이제 내용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 참여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지속적인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및 의료질을 제공한다는 이제 기대 효과가 제일 높았고, 직원들의 환자 안전 및 질 향상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순으로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럼 인증평가를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를 여쭤봤는데요. 인증조사 준비로 발생되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에 대한 직원들의 고충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하셨고요. 또 직원들이 인증 참여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병원이나 이제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 신규 인력 채용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다는 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인증 참여 비용을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의료기관 내 규정 및 지침 마련하는 게 좀 어려웠다는 순으로 있었습니다. 그럼 인증 평가 후 만족도는 어땠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소를 대상으로 이제 만족도를 평가했는데 매우 만족이 2개소, 만족이 18개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8개소, 불만족은 2개소도 아주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인증평가를 참여하실 의향이 또 있는지를 여쭤봤는데요. 24개소는 이제 참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미참여하겠다는 곳도 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6군데 인증에 참여하지 않으시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해서 인력 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좀 많이 없다. 그리고 인증조사 준비로 추가적인 업무 증가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좀 우려가 된다. 고조된 게 우려된다는 응답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인증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부 지원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했더니 인증 획득한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및 인센티브 지원이 이제 33곳 중에 33곳이 다 그렇게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인증 절차를 좀 간소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별 세분화된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인증 준비를 위한 교육, 기술적 지원 및 자문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인센티브 방안 중에 재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무엇이냐고 이제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확실히 인증 관련해서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수가에 가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단계별 인센티브를 좀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표는 기존 수가에 가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가산을 해야 되느냐 이제 여쭤봤더니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끝내고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의료 이익과 손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좀 비교해 보고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의료기관 회계공시 정보를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주기 인증을 받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이제 20개소에 대한 거를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요. 분석을 좀 하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않은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30개소를 저희가 또 따로 추려서 서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2주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이제 의료 이익 및 손실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2018년 상반기에 받은 이제 의료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냐 여쭤봤더니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걸린다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11.4개월이 걸린다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진이 예측하기로는 2018년도 상반기에 받았던 이제 의료기관들은 2017년도에 의료 손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2017년도에 이제 의료 손실이 많이 내려간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차 이제 이익을 좀 이익을 좀 이렇게 발생시켜서 그래프를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다음 그래프는 이제 하반기에 받은 의료기관인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받으신 이제 의료기관들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17년도, 18년도에 어느 정도 이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도 있지만 17년도와 18년도에 이렇게 그래프가 꺾이는 의료기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는 그러면 이제 그 17년도와 18년도에 이익 손실이 발생하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미인증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 이익 및 손실 변화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똑같이 나타났는데 밑에 이제 그래프들 보시면은 뭐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쭉 감소하는 데도 있고 쭉 증가하는 데도 있고 뭐 비슷하게 인증받은 의료기관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도 보시면 뭐 다 이렇게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잘 구분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면 인증 의료기관과 미인증 의료기관의 이제 의료 이익 손실 변화를 이제 비교한 것인데요. 이제 고정 효과 분석을 저희가 좀 해가지고 기간별로 2016년
이 의료 수익 대비 17년, 18년, 19년도에 과연 이게 의미 있게 변화를 했는지를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인증 의료기관은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이제 감소하였고, 18년도에도 16년도 비해 이제 감소를 하였고, 이제 19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손실을 보완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인증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굴곡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계 결과도 사실 이제 인증 의료기관은 의료 이익과 손실이 유의하게 좀 변화하는 걸로 나왔고요. 인증 받지 않은 의료기관들은 뭐 크게 이렇게 유의하게 뭐 변화가 없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꼭 이게 이제 인증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냥 저희가 조사해 보니 이런 패턴이 보였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고요. 각 병원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링크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접 기입하게 저희가 보내드렸고요. 링크에 접속하신 의료기관은 한 320개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자료의 신뢰성을 좀 고려하고 금액이 너무 크거나 금액이 너무 작거나 하는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거의 이렇게 중간치에 있는 값만 쓰려고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총 92개소에 대한 이제 자료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은 이제 24개소, 그다음에 종합병원은 50개소, 그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18개소가 있었고요. 병상 규모는 뭐 보신 바와 같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주기별 전체 인증 주기별 전체 의료기관 인증 비용 조사를 한 건데요. 1주기를 보시면은 이제 5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들었고, 2주기 때는 준비 비용이 4억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주기 때는 8억 정도 이제 들었는데, 근데 이제 3주기 때는 사실 이 금액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게 원인이 이제 3주기 때는 음압병실 설치 등 이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설 기준 강화로 이제 비용이 약간 증가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게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이제 음압병실하고 시설 기준 개정이기 때문에 이걸 인증에 꼭 포함을 해야 되느냐, 이 비용을,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자문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계신 QI 그 팀장님이나 그분들은 이거를 포함을 안 시키면 좀 안 된다, 이거는 꼭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좀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발표하는 데는 포함을 시켰고요. 저희 보고서를 보시면 시설에 대한 금액과 그다음에 뭐 인건비라던가 소모품에 대한 비용이 다 구분돼 있어서 나중에 만약에 저희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기 때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8억이 들었다고 나왔는데 음압병실 비용이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4억을 빼면 준비 비용이 2주기하고 비슷하게 한 4억 1천에서 4억 2천 정도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주기 최초 이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준비에 6억 6천 정도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3주기 때는 준비 비용이 3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1주기하고 3주기 때 최초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3주기 때 음압병실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주기 때 최초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들은 2주기 금액에 그 음압병실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기 때 음압병실 비용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2억 정도, 2억 4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2주기 때 준비 비용도 4억 한 뭐 2천에서 3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의 규모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 이제 병원급으로 나눠서 좀 결과를 냈고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의 인증 비용 조사 결과를 보시면 1주기 때는 준비 비용이 한 1억 정도, 7억 정도 들었고요. 2주기 때는 6억 들었고, 3주기 때는 이제 한 8억 4,500 정도 이제 들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지 비용으로는 3주기에 이제 5억 한 2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나왔고요.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1주기 때 이미 다 인증을 받아놔서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롭게 준비해서 2주기에 들어오나 3주기에 들어오지 않아서 밑에 2주기 때나 3주기 때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합병원 인증비용 조사 결과는
1주기 때는 한 2억 4천 정도, 그다음 2주기 때는 4억 2천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3주기 때는 이제 8억 6천이 이제 들었는데, 여기도 음압병실 비용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주기 최초 인증받은 이제 의료기관 종합병원들은 6억 정도 들었고, 6억 중에 여기도 한 2억 정도가 이제 음압병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주기 때는 3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주기 때 최초 인증받은 기관들은 3주기에 한 6억 2천 정도 들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비용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1주기 때는 한 1억 8천, 그다음에 2주기 때는 2억 4천 정도 들었고요. 3주기 때는 3억 1천 정도, 2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3주기에 이제 포함된 음압병실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주기 최초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1억 준비 비용은 1억 2천, 그다음에 유지 비용은 1억 4천. 그리고 3주기 때 최초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준비 비용이 한 1억 1,500 정도 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주기부터 3주기까지 저희가 좀 종별 평균을 좀 내봤고요. 해가지고 전체 이제 1주기부터 3주기까지 들어간 전체 준비 비용은 한 4억 8천 정도가 평균 들어간다. 그리고 연간 유지 비용은 4억 한 3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왔고요. 상급 종합병원은 준비 비용이 7억 2천, 그리고 유지 비용은 5억 2천 정도, 그리고 종합병원은 준비 비용이 5억 2천, 그다음에 유지 비용이 5억 정도 들어온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준비 비용이 2억 1천, 그다음에 유지 비용은 1억 5천 정도 드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준비 비용하고 유지 비용이 다른 데는 좀 차이가 나는데,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준비 비용하고 유지 비용이 얼추 이렇게 비슷한 걸로 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센티브 안을 좀 개발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가 신설입니다. 그래서 입원 질관리료와 외래 질관리료를 좀 포함해서 인증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행정 비용을 지원하는 이제 가칭으로 의료질 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좀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입원료 및 외래 진료, 외래 진찰료에 정책 가산료, 그러니까 인증 관리료라고 정책 가산료를 좀 포함해가지고 지급하는 방안이 어떨까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수가를 신설하고 가격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연구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그것까지는 뭐 구체화시키지 못했고요. 그거는 이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가 제안하였고요. 기존 수가 이제 입원 환자 관리료와 인증 연계를 위해서 조사된 이제 의료기관 인증 준비 및 유지 비용을 기반으로 적정한 수가를 좀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조사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병원들마다 입원 환자 관리료가 연간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준비 비용과 인증 준비 비용과 이제 소무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의료기관 종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175%의 가산이 좀 필요한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 경우가 이제 175% 정도 이제 가산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2020년도에 지금 한번 저희가 이제 이 입원 환자 관리료가 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추가적인 좀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증 사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인증 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증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미인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이제 컨설팅 지원이나 인증 조사 비용 등을 이제 사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이제 저희가 제안하였는데요. 아마 지금 인증원에서 아까
좀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단계별 인증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단계별 인증을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의료기관이 거의 진출하는데 문턱이 낮아질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 인증을 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이런 이제 인증 준비에 대한 부담을 좀 절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증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인증 비용을 좀 사전에 지원해주는 방안이 좀 어떨까 저희가 제안하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국가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인증 평가 결과와 인증 등급에 따라 인증 준비를 위해 투자된 초기 비용을 국가 보조금 형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요. 그 의료보조 58조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인증에 대한 등급과 이제 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비용보다 이제 시설 관리하고 장비 개선하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병원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 국가 보조금으로 또 차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국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좀 제한점이 있다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저희가 비용 조사를 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점이 실제 병원에서 사용되는 비용과 인증 때문에 사용되는 되는 비용을 좀 이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저희가 그 이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돌려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정확히 좀 명확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나누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재무제표나 그런 걸 찾아서 다 조사한 게 아니고 이제 자기기입식 설문이라서 이 금액이 좀 약간 가대 측정됐을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연구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의료기관에 대한 그런 비용을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